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완전히 모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정부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증가와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 선거 지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싹 완전히 180도 안면을 바꿔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 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라빚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건전재정 지주와 또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이 국가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등 국가 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이전 관련 878억 원, 법무부 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서민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예산은 전액 삭감을 눈알 깜짝까지 하면서 권력기관의 예산들을 증액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은 기구도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활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 서민들을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를 견인하는 데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에 지금 2023년 예산안에 대체적인 방향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그 개별적인 디테일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 투입을 사실은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 가치 이게 옳고 그름은 떠나서 정부 쪽에서 판단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재정 지출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적 약자 부분들도 복지 예산이 사실은 총액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공적연금, 기초생보, 노인 부분에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고용이라든가 주택 부분에서의 감소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한 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